복습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작성하도록 할 건데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한국어로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주어진 문장을 모든 문제에서 한국어로 다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평가원의 워딩을 그대로 쓸게요. 이어지는 A, B, C에서 지시어, 소재, 연결사를 체크합니다. 지시어, 소재, 연결사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논리적인 연결성을 판단합니다. 반드시 기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순서예요. 알겠죠? 자, 판단할 때 중요한 거 절대 기억에 의존해서 하지 마세요. 어떻게 잡아가야 돼?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체크하고 표시한 거에 따라서 실제 내 생각에 맞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순히 내가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어 답 기억나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고요. 기출을 실제 정복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복습 포인트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리뷰 테스트 오늘은 따로 응시하지는 않을 거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6월 모의평가가 필기 좀 하고 갈게요. 6평과 수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실을 좀 봐야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데이터 세 가지를 적어 드릴 텐데 이 데이터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13, 63, 13%, 63%, 그리고 24%. 이게 6평과 수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결과값입니다. 제 내피셜로 나온 건 절대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메가스터디와 진학사에 입력한 학생들의 결과값을 가지고 나타낸 결과값입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값이고 매년 이 결과값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자, 주원 13%. 점수가 오른 애들일까 떨어진 애들일까 유지한 애들일까요? 오른 애들입니다. 쓰세요. 13%는 어떻게 오른 거냐면 1점이 오른 게 아니라 5점 이상 유의미하게 오른 거예요. 5점 이상 점수가 오른 학생들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13%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점수 올리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6평에 비해서 수능이 쉽게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의 학생들만 성적이 올라요. 오르는 학생이 될래요? 떨어지는 학생이 될래요? 오르는 학생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13%가 될 수 있는가? 자, 63% 민철. 뭔 거 같아요? 유지. 그 희망사항입니다. 얘는 5점 이상 떨어진 애들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63%의 학생들이 6평보다 수능에서 점수가 5점 이상 하락하게 된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6평을 보고 나면요. 이 결과값을 해석해 준다는 얘기야. 6평을 보고 나면 고3 친구들은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나는 수시로 가야 되겠다로 확고하게 길을 정리하는 친구들과 나는 그래도 정시로 가야겠다라고 길을 정리하는 친구들이 확연하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수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되게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9월 달 돼 보시면 알겠지만 9월 모의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9월 모의평가를 보는 때에도 나는 굳건하게 수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말 수많은 친구들이 9월 모의평가를 대충 응시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의 학교가 난장판이 되는 현상들도 되게 많이 벌어져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학생들 때문에 어떤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5점 이상 떨어진 애들이 63%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24%는 누구일까 그럼?
나머지 5점 이내에서 유지하는 애들. 그러니까 막 1, 2점 오르거나 1, 2점 떨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5점 이내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유지되는 학생들이 한 24%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3%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제가 매번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이 끝나면 강조하는데, 자, 이거 쓰세요. 시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 안 쓴 게 있어요. 모든 과목의 시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걸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6월 모의평가를 봤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총평을 해준 이유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를 인식하라는 차원에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장을 읽을 때 제가 누누이 뭐라고 강조했어요? 첫 문장 읽고 잠깐 포즈 주고 넘어가라고 강조했었죠. 근데 이걸 내가 머리로는 알아? 근데 아직도 내가 실천을 못해. 그러고 있으면 그 포인트가 뭐 한 포인트예요?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포인트예요. 두 번째, 어려운 문제 별표 치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번 시험에서도 어떤 친구들이 있었을 거냐면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다가 시간 부족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은 다 뭐야? 피드백에 작성해야 되는 포인트들이겠죠. 이런 포인트들을 내 약점이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했다면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피드백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냥 한번 시험 봤는데 기분 되게 나빠. 나 시험 못 봐서 짜증나. 우울해. 이거 그대로 가지고 다음 시험 넘어가면 더 우울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고 나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지를 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아있을 때 피드백 작성하시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13%에 올라서 성적이 향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리뷰 테스트 위에다가 쓰세요. 반드시 12시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복습 포인트 두 가지를 활용해서 복습까지 완료하시는 겁니다. 완료 시간은 20분 정도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 이상의 시간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딱 20분 정도면 오늘 12시 내에 정리하면 충분히 다 정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오늘과 내일은 또 여러분들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 시간 활용해서 뭐 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천운의 기회가 왔다. 늦게까지 잘 거예요? 아니죠. 고3 친구들은 N수하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어떤 기간을 잡는 거야? 다시 한번 시험지를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가지시는 게 타당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제가 인사할 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6월 모의평가 정말 시험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됩니다. 영어 특히 보고 나서 진짜 많이 좌절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고생하셨고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